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추석 잘 보내셨어요? 자, 추석 잘 보내자마자 우리 3학년은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막 얼굴 보게 됩니다. 뭐 전부 다 이상 없으리라 믿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환경문제 유발 산업의 이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환경문제 공간적 불평등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환경 문제는 산업화가 발달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와 그 발달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오염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생태계 수용 능력,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데요. 자, 환경문제 유발 산업의 이동.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선진국들, 대부분 선진국들이에요. 선진국들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들을 하는데요. 이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 선진국들이 높다 보니까 그런 산업들을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환경에 관해서 조금 선진국에 비해서는 규제가 약하거든요. 그러면서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이게 생산시설만 옮겨갔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로 인해서 선진국에서 발생하던 환경 문제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전자쓰레기 얘기가 있어요. 기술이 발달하면서요, 전자제품 사용주기가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자쓰레기 양이 증가하게 되는데, 대부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가로 이동하는 걸로, 바로 여기 가나의 아그, 보그, 블로, 시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과서 보시면요,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내가 버린 전자제품이 아프리카로 기부된다. 좋게 얘기하는 기부예요. 자, 여기 이런 말 있죠. 이곳 아프리카 가나의 땡땡 마을입니다. 마을 전체가 폐제품으로 덮여 있는데요.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어디서 온 건가요? 하니까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구호품이라고 보내줬대요. 구호품.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은 뭐라고요?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이에요. 그럼 이들은 왜 이걸 받을까요? 실은 이 전자제품 안에 있는 뭐 구리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컴퓨터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 처리하게 되면 금을 얻는다고요. 그런 것들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요, 그런 기술이 크게는 없어요. 대부분 단순 구리, 이런 걸 얻기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전자제품 때문에 발생하는 검은 용기와 유독성 가스 때문에 어린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가나의 아그, 보그, 블로, 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요. 환경문제 공간적 불평등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자, 환경문제 유발 산업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 자, 선진국 보죠. 좋은 건 다 있어요.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환경오염 문제 부담 없이 개발도상국가에 생산된 제품과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개발도상국가는 또 뭐가 있느냐? 개발도상국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창출, 바로 경제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그러나 문제점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바로 여기가 문제점 되겠죠. 깨끗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주민 건강 및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환경 문제의 공간적 불평등을 해결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선 선진국의 기업들은요,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산활동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에서는요, 기업에 대한 환경과 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돼요.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운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그 나라 국민들의 그 행복 추구권, 우리 삶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되죠. 경제적으로 아무리 잘 산다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의미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국제사회에서는요, 요거 여러분 하나 기억을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바젤 협약입니다. 유해 폐기물과 공업산업의 불법적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서 국제적 협약을 체결한 이 바젤 협약이 있는데요. 자, 유해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인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국제협약으로
1989년 스위스 바젤에서 체결된 겁니다. 이 바젤 협약과 같은 이거를 꼭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공업 말고요. 농업의 이전에 있어서 지역 변화도 있더라는 거예요. 농업이요. 자, 이전 원인은 뭐냐면은 우선 개발도상국가의 임금 그리고 땅값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의 대규모 농장들이 이주를 한 건데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케냐로 화훼, 꽃 산업이 이전한 걸 얘기를 해요. 이것도요, 긍정적으로는 개발도상국가의 외화 수입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는 거죠. 우선 첫 번째, 토양이 황폐합니다. 이 계속 똑같은 품종만 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토양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요거를 위해서 토양의 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비료를 쓰게 되죠. 그리고 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농사를 짓지 않던 지역에 이런 것들이 옮겨가면서 물론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로 갔겠죠. 하지만 평시 그들이 사용하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관계용수에 따른 물 부족,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토양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비료를 써요. 그리고 또한 이쁜 꽃 얻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토양 및 식수의 오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화훼 수출과 환경 문제로 세계 화훼 농장은 대부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개발도상국가에 입지해 있대요. 저 옛날에 쓰면요, 네덜란드 하면 꽃의 나라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닌가 봐요. 여기 보이시죠? 케냐라는 나라가 여기 있어요. 아프리카에. 여기서 이리 가는데 케냐 나이바샤 호수의 화훼 농장인데요. 요 주변이 전부 다 화훼래요. 꽃 키우는 데래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 와, 이거 녹조인가요?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거 녹조라 해야 되나요? 와, 끝내주네요. 자, 예전에 여기 굉장히 맑은 호수여가지고요. 어업이 발달했던 지역이래요. 근데 지금 저 물에 물고기 살까요? 참 안타까운 거죠. 수확한 농민 얼굴 보면은 괜찮은데 요 물 보니까 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까 심히 약간 걱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상이 바로 농업의 이전과 지역 변화에 관계된 내용을 선생님이 살펴본 거고요. 바로 선생님이 원래 환경 이슈 하려다가 추석 끝나고 나서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힘들죠? 자, 편히 쉬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바이바이.